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생한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저희하고도 인터뷰하고 TV 토론에서 이 모두까기 수봉 오빠로 아주 이 난리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네. 안철수도 뭐 단일화 이야기도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지금 거의 결렬을 봐야 안 됩니까? 네, 네.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 또 한편으로 대표연분이 그 윤석열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계기로 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어요.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참담하거든요. 지금 뭐 어쨌든 세계 자살률 1위인데다가 또 자산 격차가 세계 1위로 드러났어요. 정치는 결과를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제가 이제 깊이 좀 들여다 보면 결국은 진보 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그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거는 이제 이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요. 제가 제3정치 경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구기득권이 있고 신기득권이 있거든요. 이 신기득권이 지금 민주당 정부의 어떤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것이 어떤 최우선 네. 과제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본인은 평소에 그 주장할 때 구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되는데 예. 이미 진보 세력이 신기득권 세력화돼 버렸다. 예. 그래서 신기득권 세력으로서 구기득권 세력을 갖다가 변화시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논리대로 치자면 정권 교체가 최고의 선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본다면. 네. 근데 과연 그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지금 국힘을 보면은 이 변화다, 혁신이다, 비리도 꾸리고 여러 차례 해왔지만 지금 근본적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양기득권 세력을 타파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좀 회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민생당에서 또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세 가지 목표입니다. 정권 교체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득권 체제 타파, 세 번째 민생 회복.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필연적으로 이제 윤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득권 체제 타파를 그러면 과연 구기득권 세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결론은 가능하다 어느 정도. 본인 그런 느낌. 윤석열 후보가 그에 대한 의지가 있고 본인이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는 데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거기에 힘을 보태는 걸 전제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지만 김동연 그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상당히 오늘 그 정치연대 이재명 후보랑 그 했잖아요. 그 사람도 기득권 정치 타파를 갖다가 주창을 해야죠. 메시지는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사실 뭐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과정과 또 그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세력이랄까요? 그런 부분하고의 이제 확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게 100% 말하자면 이게 뭐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수봉 대표는 노동운동을 해왔는데 노동에 대한 존중 네. 이 부분들이 뭐 오히려 망언을 일삼았다 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이야기도 좀 나눠봤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통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또 정책, 노동 정책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음. 근데 이야기 맥락상 보면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큰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도 되게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노동이 말하자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이제 기득권화된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하야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은 또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그 한두 가지 가지고 지금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과정은 다시 좀 정책 개혁 과정으로 정리돼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보수의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네. 박정희.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했던 그 경제 정책, 그거는 시장 질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주도형. 국가 주도형 말하자면 산업 정책을 농업에서 공부로 급격히 바꾸는 과정에서 그 험한 칸인가 하는 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자본을 투입해서 끌고 간 것이거든요. 그건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의 정체성은 그래서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은 마치 시장 경제론자가 보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라는 게 지켜야 될 가치인데 그 가치가 뭔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보수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허심하게 고백하고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만나는 부분들은 다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 후보를 왜 지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정권 교체에 대안이 없다. 네, 정권 교체를 하면서 그게 이제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는 가짜 진보, 가짜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짜 진보를 심판하자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보수로 다시 회귀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그 옛날에 그 구기득권의 보수로 회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통칭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기득권 세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윤을 받쳐주는 중심축인 것 같아. 예. 그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모이는 세력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체계가 되어 있거나 어느 단일한 어떤 집단을 보기는 어렵다 봐요. 장내 윤핵관도 이제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서울 법대팀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 정권을 담당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비판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이런 노력을 아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대선 전에 예. 그 윤석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집권 이후의 어떤 이 새로운 대안 세력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선거 전략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해야 될 텐데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 안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제안을 해서 뭔가 또 이렇게 준비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야죠. 안철수의 단일화 이건 처음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단일화가 뭐 운명적으로 이렇게 갖춰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한테 그 단일화 양보
그 다음에 그 문재인 후보가 2012년도 단일화. 예. 계속 단일화고, 그렇죠. 2017년도는 이렇게 범보수 후보끼리 또 단일화. 서울시장 선거도 또 단일화. 계속 단일화를 갖다가 끌고 오면서 사실은 선거에 항상 최대 변수로 이렇게 되오다가 이번에 이제 또 단일화를 본인이 제안하고 철회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윤석열 후보의 이 과정 설명하고 또 이태규 측의 또 반발, 이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봤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2012년 대선 등장했을 때의 그 높은 지지도와 지금 지지도를 비교하면은 이제 이렇게 전년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지난 이제 27일 날, 2월 27일 날인가 그 광주에 가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 좀 호남을 버린 게 아니다. 내가 국민 통합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절차적으로 너무 급하게 해서 좀 이건 과정이 잘못됐다 생각한다. 이렇게 오히려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과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그때 국민의당의 우리 많은 위원장들 또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뭐 대표가 한다니까 도와주자 해가지고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방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망한 바른미래당을 누가 짓고 있었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을. 네. 정말 그 다들 말하자면 절망 광야에 내던져진 고아처럼 사실 그 당을 짓고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손남표 대표를 딱 한 번 보고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어버렸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제3지대를 분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3지대를 살려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참패를 했죠, 저도.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지원했어요. 야권 단일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배신감이랄까 뭐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려면 이게 힘을 가지고 해야 이렇게 좀 어려운 위치에 안 빠지는데 지금 지지율이 5% 7% 뭐 10%선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했지만 계속 안 되는 거는 그건 내부적으로 힘을 가지는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같이 했던 동지들부터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안철수 개인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자기는 있지만 정치라고는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모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안 한 속에서 말하자면 새가 찌그러든 상태에서 정권 교체는 절박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의 수순들을 다 놓치면서 생긴 문제라 저도 참 그냥 뭐 답답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 어쨌든 막판에 지금 전방위로 하는데 우리 이 대표한테도 제안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뭐 당연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거듭나는 데에서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거듭날 가능성도 현재 상태의 그 인적 구조나 그 문화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정권 교체 이야기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과 진보 세력에 말하자면 제대로 된 세력이 민주당의 중심에 지금 가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돼도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거리지만 못 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거듭나고 제대로 된 진보의 성찰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절박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선언문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죠.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보도 잘못되었고 보수도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3 정치 진영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한계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국민들이 먹고 살 여러 가지 전략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뭐 이게 4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전부 다 바꿔내는 그런 시작을 지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